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정주희 박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토지 감정 평가 시 가치 형성 요인 비교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이고 2024년도 연구원 기본 과제로 수행한 과제입니다. 목차는 서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기준, 관련 사례 분석,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연구 배경은 토지 감정 평가 시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무 기준 등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과정에서 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기준 및 실무적인 측면 등의 쟁점을 살펴보고 적정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 범위는 1987년도 또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현재까지가 시간적 범위이고요. 내용적 범위는 가치 형성 요인을 내용적 범위로 하되 비교 과정상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개별 요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장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기준입니다. 비교 방식과 토지의 감정 평가, 그리고 비교 관련 기준, 또 관련 해외 기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치 형성 요인의 정의인데요.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 요인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 요인은 지역의 가격 수준 형성 요인, 개별 요인은 대상 물건의 고유한 개별적 요인을 말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련 기준도 좀 살펴봤더니 개념 구분이나 분류 및 항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개별 요인은 상업, 주택, 공업, 농경, 임야, 택지 후보지 지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토보침 별표 1에서는 상업지대의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서는 주택지대의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사례 분석입니다.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 표본 조사 사례 분석, 그리고 사전 심사 사례 분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상단의 그림은 타당성 조사 심의 절차인데요. 기초조사에서 그 종합의견 양정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적정, 다소 미흡, 미흡, 또 징계위원회 심의 필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0년 3월 이후에는 2단계 적정과 적정 외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타당성 조사 판단 기준인데요. 지역 요인 비교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가 있고 개별 요인 비교의 판단 기준은 타당성 다소 결여와 타당성 결여 모두 각각 4개씩 기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을 종합해 본 결과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등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가치 형성 요인 비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인데요. 모범 사례로 제시한 7건을 살펴보았더니 근거 제시를 포함하여 모두 기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범 사례로 소개한 사례들이 개별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기재 정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느 정도 선까지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지적 사례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인 사유 혹은 근거 미기재가 가장 많고 용도지대 오류, 과도한 격차, 그리고 비교 사례 선정과 연결된 문제, 또 대량 보상평가 기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사유, 대량 보상 평가 기재 모두 기재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기재와 관련된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회 사전심사 사례 분석 결과인데요. 1270건을 분석을 한 결과 개별 요인 비교와 관련한 의견의 많은 부분이 기재와 관련된 부분이고 최근으로 올수록 또 실무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전심사 의견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세 항목을 기준으로 서술을 요청하는 의견이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4장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입니다. 쟁점과 시사점 및 향후 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째, 감정평가 기준상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쟁점입니다.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항목과 관련해서 현행 감칙과 실무 기준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토보층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에서 그 용도지대별 조건별 사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칙상 그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비교한 내용과 그 비용이 무엇이고 또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가 기준상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둘째, 타당성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쟁점입니다. 감정평가 절차 중에 개별 요인 비교가 그 적정 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는 비교 누계치의 적정성, 그리고 비교 내용 및 산출 근거 누락,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적, 기타 조건 등에서 타당성 결여 판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비교 사례 선정의 적정성과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간 관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표본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쟁점입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모범 사례로 제시한 7건을 살펴본 결과 모두 기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범 사례들도 기재 정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느 정도 선까지 기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적 사례로 제시한 것을 보았더니 구체적 사유 또는 근거 미기재 모두 기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실무적으로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례 분석, 사전심사 사례 분석을 통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관련 쟁점입니다. 협회 사전심사 의견은 대부분 개별 요인 비교와 관련된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 요인 비교는 지적을 덜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표준 지수의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요인 비교 관련 협회 사전심사 의견의 많은 부분이 기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 실무적으로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음을 이 협회 사전심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쟁점과 이제 판례를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를 통한 그 시사점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 기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더니 가치 형성 요인에 기재를 하지 않거나 결과나 수치만 기재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재 정도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을 좀 살펴보았더니 가치 형성 요인의 세세한 부분이나 그 요소를 일일이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 명시하여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즉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본 결과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시 세 항목까지 일일이 기재하지는 않더라도 비교 조건별 우열 여부, 또 우세나 열세인 경우 세 항목의 일부를 특정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 기재 이외의 사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 결과 품등 비교 시 구체적 내용, 또 우열 수치 등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비교 사례 선정과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적용이 연관되어 있으며 기타 조건은 장래 개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토보 침해 법적 성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단지 협회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 항목 등의 검토를 거쳐서 토보 침해 규정되어 있는 별표 1에서 7까지를 실무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와 관련한 감정평가 기준, 또 표본조사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시 기재 정도와 관련한 기준이나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예시로 제시한 결과 등을 참고해서 가치 형성 요인 기재 정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최소한의 가치 형성 요인 비교 항목 기재 사항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비교 조건별 우열 여부와 또 우열세인 경우 세 항목의 일부를 특정 명시한 참작 내용의 구체적 기술, 정도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서상 기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 사항을 더욱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대량평가와 관련된 예시인데요. 대량평가의 경우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실무상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는 조건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무상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